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주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어닝 발표 후에 기관, 공매도 세력까지 목표 주가, 매출, EPS까지 전부 다 올렸다라는데요. 얼마까지 올렸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존잘 졸멋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우리가 각각의 추가 매수 타이밍들에 있는 주식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테슬라의 2분기 깜짝 실적 발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월가에서 대체적인 분위기는요, 이번에 몬스터급이었다, 괴물급으로 이번에 2분기 어닝 발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분위기들이요, 정말 흥분된 상태고요. 특히 테슬라 주주분들은 뭐 더 놀라고 있죠. 더 추매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런 분위기들이 전반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매번 분기마다 발표 때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딱 두 가지만 눈여겨보면 돼요. 매출과 어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팔았냐, 얼마나 벌어들였냐, 그 두 가지만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뭐 복잡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냥 안 봐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팔았냐, 매출, 얼마나 벌어들였냐, 어닝이,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중요한 것은 에너지 솔라 부분이 아주 눈여겨볼 부분이라서 세 가지만 딱 정리를 해보면요. 자, 먼저 레븐입니다. 판매, 매출인데요. 무려 11.958 빌리언어치를 팔아치웠거든요. 그 대략 12 빌리언을 팔아치웠는데요. 자, 이것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에 무려 98%나 성장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100% 두 배가 뛰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굉장한 괴물급으로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어닝입니다. 자, 얼마나 이제 벌어들였냐인데, 이걸 이제 우리 EPS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어닝 per share인데요. 주가당 얼마나 이제 그 이익이 됐냐라는 건데요. 이번에 1.45가 나왔어요. 근데 월가의 예상이 얼마였냐면요, 0.97이었어요. 이게 지금 월가의 예상을 완전 초월해 버리잖아요. 뭐 조금도 아니고 거의 50% 이상 뛴 거거든요. 월가 예상보다. 이건요, 정말 괴물급이죠. 그래서 이번에 역대급이다 나왔다, 반응들이 굉장히 지금 특히 테슬라 지지자들, 테슬라 불리시한 사람들은요, 정말 역대급인 반응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엄청난 정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 팔더라도 내연기관차와 비교했을 때에 훨씬 수익이 많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여러 면에서 테슬라의 이번에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지점은 뭐냐면요, 이 파란색 부분에 에너지 분야와 솔라 분야죠. 자, 이 에너지 솔라는요, 테슬라가 사실 이제 키워가고 있는 분야인데, 드디어 플러스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20 밀리언 프로핏이 났어요. 자, 2천만 달러의 수익이 창출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놀랍냐면요, 지난 1분기 때 무려 1억 달러 이상 손실을 입었어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요. 그런데 1억 달러의 손실이라는 게 원래 지난 1분기 때 그랬거든요. 투자를 많이 했다. 사실은 처음에 진입할 때는 많은 인프라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에너지 솔라 부분 분야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1억 달러의 손실이 있었는데, 이번에 2천만 달러의 프로핏을 갖고 왔죠. 자,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해 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솔라 분야가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해 준다면 테슬라의 이 수익 구조는요, 점점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왔던 것 중에, 이전에 제가 제 영상에서 계속 살폈던 것 중에, 우리가 이제 그 가스 스테이션과 같은 거죠. 이제 곳곳에 깔려 있는 그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내연기관차의 가스 스테이션과 같은 건데, 이 충전소를 통해서도 계속 수익 구조가 이제 창출될 것이 있고, 그리고 이 FSD 같은 자율주행을 구독 서비스를 해서 계속 창출될 수익들, 제가 그 어떤 전체적인 총액들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봐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에너지와 솔라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된다. 여러분, 테슬라는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이 가장 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추매하시길 바랍니다.
테슬라의 역대급 2분기 발표가 있고 나서 각 기관들이 너도 나도 목표 주가를 올리고 또 여러 가지 EPS나 지표들을 다 상승시키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월가가 지금 후끈후끈 테슬라 때문에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자, 먼저 RBC 캐피털이라고 하는 기관이요. 목표 주가를 718에서 745불까지 올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 RBC 캐피털이요. 어떤 부분을 주목했냐면 volumes or higher. 자, 일단 생산하고 있는 판매 대수들이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당연히 이제 공장들이 세워지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볼륨은 올라갔어요. 즉 생산하는 그 자동차 대수는 올라갔는데 더 중요한 것은 cost improved입니다. 즉 이 cost가 비용이 굉장히 오히려 절감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 구조가 굉장히 테슬라가 좋은 구조로 가는 거죠. 많이 생산하면 비용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비용은 줄고 더 매출은 올라가니까 테슬라에겐 마진이 선순환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관에서 한 가지 주목했던 건 뭐냐면 현재 상하이죠. 중국 상하이 공장이 그 수출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즉 이 테슬라 차를 유럽이나 또 아시아 지역에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미국 공장에서 수출을 했다라면 이제는 중국에서 수출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이가 수출의 허브로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절감되겠죠.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생산할 때에 훨씬 생산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출을 이제 기관으로서 수출 중심으로서 상하이가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테슬라에겐 굉장히 이 마진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가 잡혀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기관은요,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요, 860에서 875달러로 상승시켰습니다. 자, 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 핵심적인 내용은요, 레비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리고 EPS가 어떠냐, 이 부분이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하이라이트한 윗부분에 보시게 되면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그 레비뉴, 매출에 대해서 그 매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작년에가 3만 1천, 그리고 이번에가 5만 1천, 그리고 내년에 6만 7천, 7만 6천 이렇게 대략 한 20-30% 정도로 꾸준히 매년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나 또 다른 bulish한 우리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2022년도 6만 7천은 굉장히 빈약해요. 왜냐하면 공장이 두 개나 세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테슬라의 세미와 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나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보다 더 잡아야 되는데 좀 약하게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EPS입니다. earning per share인데 그러면 얼마나 수익을 더 거둬들였냐라는 건데 EPS도 아주 놀랍도록 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년 50%씩 내년에 후내년까지 성장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느 한 회사가요, 여러분 50%씩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봅니다.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골드만삭스도 굉장히 이번에 2분기 발표 후에 또 포지티브하게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관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750불에서 800달러로 상승시켰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요, 800불로 상승시켰지만 사실 이게 EPS earning per share의 상승 속도를 보면요, 사실 빈약해요. 올해가 $5인데 내년에 $6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약하게 잡았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본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에는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어떤 그 자동차 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가요, 이 earning per share는 훨씬 더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목표 주가를 또 상승시켰다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관은요, 파이퍼 샌들러입니다. 자, 이 파이퍼 샌들러는요, 대표적으로 월가에서 가장 테슬라에 대해서 bulish한 기관인데요. 1200불 타겟 프라이스를 잡고 있죠. 여전히 이번에 2분기 발표에도 이 1200불 타겟 프라이스를 킵했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번에 2분기 발표가 역대급이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higher conviction long-term holding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소유해 가는 데 있어서 더 큰 확신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켓 쉐어가 여전히 강력하고요. 시장 지배력이 미국은 뭐 80% 가까이 되죠. 전 세계에서도 25% 이상 계속 유지해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도 워낙 좋은 지금 아주 이 팩터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는 가운데, 특히 이번에 사실은 파이프 샌들러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테슬라 주주들 중에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2분기 발표를 보고 더 큰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higher conviction을 가졌다라는 건데, 여러분들도 2분기 발표를 통해서 더 마음이 다져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관은요, JP모건입니다. 이 JP모건은요, 테슬라를 향해서 공매도도 과거에 많이 때렸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월가에서 베어리시한 그 기관이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낮은 타겟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요. 기존 $160에서 이번 2분기 발표를 보고 $180로 올려줬어요. 고마운 일이죠. 항상 낮게 책정했었거든요. 타겟 프라이스를. $160가 뭡니까? 그죠? $160에서 $180로 올려줬는데 땡큐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이번에 2분기 때 얻은 그 마진 모멘텀, 그죠? 이 마진을 얻었던 이 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는 힘들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베어리시한 기관이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에서 $180로 올려줬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JP 모건이 테슬라에 대해서 그냥 자동차 회사로만 보는 거예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처럼 그냥 자동차 회사로서 똑같이 다른 내연기관차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평가를 나옵니다. 뭐 소프트웨어 회사나 AI 회사나 또 앞으로 어떤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그런 건 다 배제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관은요, 고든 잔슨입니다. 여러분, 고든 잔슨은 월가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베어리시하고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기관이자 개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 고든 잔슨은요, 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번 2분기 발표를 보고요, 목표 주가는 그대로인데 그래도 그 EPS 있죠, 어닝 퍼 쉐어는 올렸습니다. 월가에서 가장 낮게 $1를 잡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어닝 퍼 쉐어를 $3.6로 2021년도 전체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고요. 그 목표 주가는요, 변한 게 없습니다. 언체인지예요. $67입니다. 여러분,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67로 잡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고든 잔슨인데요. 이 고든 잔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동안 다른 기관에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테슬라에 대해서 공매도를 워낙 많이 때렸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공매도를 주도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다른 기관에서 일하다가 테슬라 공매도 치다가 돈을 정말 많이 잃었어요. 그렇게 잃다 보니까 자기 돈도 아닌데, 그죠? 다 잃다 보니까 사실 그 기관들에서 다 잘렸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이름을 달고 회사를 세웠어요. 봐봐, GLJ죠. 고든 잔슨이거든요. L은 자신의 미들네임이고요. 오죽하면 다 잘려서 갈 데가 없어서 자기 이름을 걸고 했는데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서 $67. 여러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요, 자기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더 안 좋은 건데 자꾸만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깜짝 소식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앞으로 테슬라의 분기마다 발표 때 참여하지 않겠다.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자기는 어텐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 분기 발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소식이 또 알려지자 또 언론들에서는 또 물고 늘어지는 언론들이 좀 있고요. 특히 CNBC 같은 경우는 또 부정적인 보도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근데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규적인 어닝 발표에 참여하자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시간 낭비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기에다 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나는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게 부정적이지 않는 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지난번에 여러분, 애플의 스티브 잡스 있죠? 스티브 잡스도 사실 어닝콜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 밑에 팀 쿡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발표하지 굳이 수장들이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도 마찬가지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참여하지 않아요. 다른 밑에 사람을 보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요, 천재들은 굳이 어닝콜에 참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 천재끼를 가지고 더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낫죠. 뭐 하나라도 더 개발하는 게 낫지 굳이 참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테슬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글 소식 좀 전하고 가겠습니다. 자, 구글이 어닝 발표가 있거든요, 지금. 근데 깜짝 지금 장 후반에 장 마감 후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요. 깜짝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특히 클라우드 산업이 50% 이상 성장했다라는 보고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이건 좋은 조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은 내일 발표가 있는데요. 제가 페이스북과 구글을 사 모으라고 말씀드렸죠. 추천한다고요. 물론 판단은 여러분 개인이 하시는 거지만요. 구글과 페이스북이 굉장히 미래가 좋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구글 주식도 페이스북 주식도 계속해서 주목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의 정교수TV였습니다.